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 그는 서하를 한 큐에 복속시킨 뒤 자신의 철천지 원수 금나라의 공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혔죠. 하지만 칭기즈칸은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와중 모든 걸 갑자기 중단하고 황급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은 지식 웹툰 플랫폼 2만배에서 연재 중인 웹툰 좌충우돌 몽골 제국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그림체를 가진 이 웹툰 는 꽤나 힙하게 몽골 제국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몽골의 문화, 기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몽골이 어떻게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맛깔나게 설명하는 웹툰입니다. 관련 서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몽골의 신선한 정보만을 건져 올린 좌충우돌 몽골 제국사와 함께 별별 역사를 보시면 더 재밌게 역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칭기즈칸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는 바로 칭기즈칸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 몽골 본토 근방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몽골 통일전쟁을 벌일 때 패배했던 세력의 잔당들이었죠. 칭기즈칸은 몽골을 통일한 과정에서 위협이 될 만한 부족의 족장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살아남아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그들은 칭기즈칸 저놈 세력을 길러서 내 놈을 몽골에서 몰아내겠다 하고 칭기즈칸이 금나라와 전쟁할 동안 세력을 모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칭기즈칸은 언제 커질지 모를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금나라를 정벌하다 말고 말머리를 돌렸죠.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이니 어쩔 수 없지. 칸의 첫 타겟은 메르키트족이었습니다. 통일전쟁 잔당이었던 메르키트족 족장의 아들이 세력을 규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인데 그들은 간단히 괴멸되었죠. 칸이 보낸 장수 토쿠차르가 메르키트족을 처리한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을 남김없이 죽여버렸죠. 하지만 여길 처리하니까 또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나이만족 족장의 아들 쿠칠루크라는 사람이 위협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이었죠. 쿠칠루크는 몽골에게 자기 부족이 풍비박산나자 급히 도망쳤고 그곳에 있던 서요라는 나라의 정권을 찬탈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저 지독한 것들 그렇게 씨를 말려놨는데 나라를 하나 해먹었네. 안되겠다. 출동해서 쿠칠루크를 박살내버려라 하고 몽골의 명장 제베가 2만 군사를 이끌고 서요로 향합니다. 이때 몽골군도 긴장을 늦출 순 없었죠. 나이만족은 몽골 고원의 실력자, 몽골군도 그들과 싸우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를 벌여보니 몽골군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쿠칠루크는 서요로 도망쳐서 왕위는 빼앗았지만 너무 포갑적으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의 종교의 자유도 뺐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모조리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러니 서요 백성들은 몽골군이 오니까 몽골님들 잘 왔소. 우리가 성문 활짝 열어줄 테니 부디 저 쿠칠루크 놈 좀 없애주시오 하고 무려 수도의 성문을 개방해버렸고 쿠칠루크군은 간단히 박살난 것이었죠. 쿠칠루크는 도망치다 곧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붙잡혀 참수됩니다. 이렇게 꽁으로 처리된 나이만족이었는데 칭기즈칸은 참 운도 좋게도 또 꽁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죽으니 서요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죠. 그래서 칭기즈칸은 근데 이거 서요가 빈 땅이 됐네? 그럼 그냥 이참에 여길 차지해놓자. 이쪽도 꽤나 짭짤한 동네인데 해서 칸은 서요를 꿀꺽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었죠. 쿠칠루크가 하도 악명이 높았던 탓에 칸이 그냥 종교의 자유 주고 세금도 낮춰줬더니 서요 백성들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우리 땅 제발 가져주세요 하며 복종해 칸은 손쉽게 거대한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웬 떡이냐? 그럼 이제 여유도 생겼겠다. 금나라를 마저 정복하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칸은 무슨 일인지 금나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넓어진 땅 때문에 칸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인데 바로 서요 흡수로 새로 국경을 맞댄 나라 중에서 호라즘 왕국이라는 몽골의 다음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라즘 왕국, 여긴 어디였는가? 원래는 서요의 종속국이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210년대 당시 호라즘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한창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니 호라즘의 왕 무함마드 2세가 엄청난 정복 활동을 벌여 호라즘의 영토를 거대하게 부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알렉산더라는 별칭까지 붙는 엄청난 정복자였죠. 그는 야망 역시 매우 컸고 일설에는
내가 이렇게나 강성한데 잘만 하면 저 멀리 동아시아의 금나라까지 정복할 수도 있겠어. 금나라 정복 욕망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죠. 이미 칭기즈칸이 나타나서 금나라를 일찌감치 초토화시켜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무함마드는 이에 불만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이 갑자기 서요를 먹는 바람에 호라즘과 몽골은 직접 국경을 맞대버렸죠. 무함마드는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군이 잔인하게 금나라를 초토화시킨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으니 그런 나라가 국경을 맞대니까 무함마드는 바짝 긴장했죠. 하지만 정작 칭기즈칸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관심은 금나라 정벌뿐이었죠. 그래서 칭기즈칸은 호라즘과 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2세는 칭기즈칸을 거꾸러뜨리고 싶어 했죠. 서요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학살자 몽골이 호라즘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런 걸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써 키워버리게 되니 칭기즈칸은 금나라 정벌을 위해 호라즘과 잘 지내놓고 싶어서 여봐라, 호라즘에 400여 명의 사절단을 파견해라. 잘 지내려면 교류도 하고 빌드업 좀 쌓아놔야지. 그렇게 호라즘의 오트라르라는 도시에 도착한 칸의 사절단. 하지만 무함마드는 이 소식이 보고되자 오트라르의 성주에게 몽골에서 사절단이 왔다고? 걔네 다 죽여버려라. 몽골의 기세를 꺾어놔야 한다. 그래서 오트라르 성주 이날추크는 몽골 사절단을 학살해버렸죠. 사절단은 보물도 갖고 왔는데 보물 역시 몽땅 이날추크 차지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칭기즈칸. 하지만 그는 한번 참았죠. 쟤네가 실수했나 보네. 그러지 않고서야 왜 사절단을 죽이겠어? 무함마드 2세여, 우리 사절을 죽인 이날추크를 넘겨라. 그럼 그냥 넘어가 주마. 하고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이번엔 사신의 수염을 태워서 몽골로 되돌려 보냈죠. 당시 전근대 사회에서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 그걸 태우는 건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결국 칭기즈칸은 마침내 실수가 아니었군. 좋다. 호라즘 내놈들은 방금 초원의 늑대들을 적으로 돌렸다. 호라즘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모든 걸 뒤로하고 호라즘 침공을 개시했죠. 전운이 드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몽골을 순식간에 적으로 돌려버린 무함마드 2세는 매우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도 나름 믿는 구석은 있었죠. 어차피 전쟁이 벌어져도 몽골군이 쳐들어올 경로는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중가리아 분지였죠. 몽골과 호라즘의 국경 사이는 해발 4,000m나 되는 엄청난 산맥들에 가로막혀 있어서 그나마 군사가 넘어올 수 있는 곳은 저지대인 중가리아 분지라는 곳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는 어차피 중가리아 쪽만 막으면 된다. 거기에 병사 배치시켜. 그러나 이 짧은 생각은 칭기즈칸에 의해 간단히 파회되고 맙니다. 칸은 어떻게 했냐면 지리를 보니까 놈이 중가리아 분지 하나 믿고 우릴 도발한 것 같은데 뭐 그럼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다면 우린 놈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쓴다. 여봐라, 제베, 내게 군사를 줄 테니 그들을 이끌고 산을 넘어가라. 분지로 가지 않고 산을 직접 개척한다. 바로 명장 제베를 시켜서 국경지대의 거대한 산맥을 넘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몽골군이 넘어야 했던 고도 4,000m짜리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한니발이 알프스 넘었던 것처럼 수많은 군사가 추위와 눈폭풍으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결국 제베군은 산을 넘는 데 성공했고 무함마드의 후방인 페르가나 분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기 갑작스레 뒤에 나타나니 무함마드는 뭐? 놈들이 뒤에? 그럼 산을 넘었다는 소리야? 저런 정신나간 하고 이에 당황하여 우물쭈물 하다가 이때를 틈타 칭기즈칸의 본때는 이때다. 저기 어물거리는 틈에 국경을 넘어라 하고 순식간에 중가리아 분지를 넘어 호라즘 영토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결국 1차 방어선이 뚫린 호라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플랜 B가 있었죠. 그럼 어쩔 수 없다. 뭐 국경 넘는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2차 방어선이 있으니 2차 방어선이란 바로 호라즘이 자랑하던 요새였죠. 어차피 몽골군이 호라즘 수도를 들이칠 것은 뻔한 일. 그는 수도를 지키는 중요 도시에 삼중 성벽을 둘러치는 등 매우 튼튼하게 방어를 완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함마드는
몽골처럼 초원에서 살던 놈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강력한 우리의 성벽을 못 무너뜨린다. 그러니 성을 튼튼히 막아 우린 성에서 놈들을 방어해낸다. 그러나 당연히 몽골군은 이것이 우스웠죠. 아시다시피 몽골군은 금나라 정복전쟁으로 엄청난 공성 능력을 얻게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초원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몽골군은 공성 무기를 잘 못 다룰 것이라고 믿었죠. 금나라가 무너지는 소식을 뻔히 들었음에도 무함마드는 안일하게 내가 듣기로 몽골군 저놈들 서하의 성 하나도 제대로 못 무너뜨렸다더라. 그런 애들이 10년밖에 안 되어 발전할 턱이 없지 하고 구닥다리 정보만 믿고 자만한 것이었죠. 당연히 공성을 시작한 몽골군은 순식간에 성을 무너뜨렸고 파죽지세로 호라즘 영토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몽골군은 일사불란하게 4개 부대로 나뉘어 각 부대들은 가는 성들마다 다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죠. 하지만 호라즘 왕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호라즘 주민들은 단결하여 몽골군에게 저항했는데 몽골은 이에 어떻게 대항했느냐면 오냐 세게 나오네? 그러면 여봐라 성을 함락시키면 끝까지 저항한 이들은 남김없이 학살해라 하고 가는 곳마다 초토화를 시켰죠. 수크나크라는 도시에서는 대학살도 모자라 성벽까지 모조리 파괴되어 도시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몽골군은 쉽게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 따라서 호라즘 전역에는 이런 공포가 퍼졌죠. 몽골놈들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맞서 싸우면 한 명도 안 남기고 모조리 죽여버린대. 그럼 그냥 항복하는 게 낫겠어 하고 너도 나도 항복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격하던 몽골군은 마침내 오트라르까지 당도했죠. 저번에 칭기즈칸의 사절단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트라르는 꽤나 단단한 곳이었죠. 그들은 결사적으로 몽골군을 방어 무려 5개월이나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아랑곳 않고 성벽을 두드렸고 결국 오트라르의 수비대가 먼저 화살과 투성용 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성에서 뛰쳐나왔다가 몽골군에게 쓸려버렸고 얼마 안가 오트라르는 함락되고 말죠. 이때 칸의 사절단을 죽인 이날추크는 생포되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이날추크는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붓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때 철저히 파괴된 오트라르는 현재까지도 도시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 뒤 몽골군은 마침내 호라즘의 수도인 사마르칸트까지 도착하는데 사마르칸트는 호라즘 원정의 끝판왕급이었습니다. 성벽도 3중 성벽이고 수도성이라 방어도 매우 꼼꼼했죠. 물론 몽골군은 성벽을 무너뜨릴 기술력은 충분히 있었지만 사마르칸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곳에는 무려 10만의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을 뿐더러 이 병력은 끝없이 보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죠. 사마르칸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자매 도시인 부하라가 있었는데 이곳과 사마르칸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부하라에서 언제든지 병력이 충원되어 사마르칸트에 지원을 갈 수가 있었죠. 때문에 몽골군은 수도를 무너뜨리려면 부하라부터 함락시켜야겠네. 하지만 문제는 부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사막을 횡단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키질쿰 사막인데 이곳은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모래 지옥이었죠. 따라서 무함마드는 저 지글거리는 사막을 니들이 건널 길은 없다. 죄다 익어버릴걸. 내 놈들은 여기서 무너지리라 하고 싱글벙글해 있었죠.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미 이를 계산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정 동안 칭기즈칸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칸은 다른 부대는 사마르칸트로 가게 해놓고 자신은 방향을 바꿔 키질쿰 사막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보력 좋은 거 모르냐? 수도 무너뜨리려면 부하라부터 함락해야 한다더라. 그럼 사막 넘어가서 먼저 쳐야지. 그리고 칸은 무함마드의 예상을 깨고 사막을 건너는데 성공. 부하라에 도착합니다. 무함마드는 놀라 기절할 뻔했죠. 이 무슨 사막을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넘은 거지? 사실 무함마드의 생각과는 달리 몽골군에게 사막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근처에는 이미 1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비 사막이 있어 몽골군은 사막을 밥 먹듯 넘어다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키질쿰 정도야 한달음에 넘을 수 있지. 결국 칸은 부하라를 손쉽게 함락시키고 그곳은 곧 불태워져 전소되었죠. 그리고 칭기즈칸은 사마르칸트로 진군했는데 이미 몽골의 최정의 장소
장수들이 모두 사마르칸트에 집결했던 상황. 칸이 그곳에 도착함으로써 호라즘의 수도는 동서남북으로 완벽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르칸트에 대한 공성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몽골군은 원정에서 손꼽힐 정도로 잔인했죠. 몽골군은 이때까지 수많은 호라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상태였고 이때 되니까 자, 잡은 포로들을 싹 데리고 와서 전선 맨 앞에 세워 방패로 쓴다 하고 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성으로 천천히 진격했죠. 그렇게 호라즘 수비대는 아군을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라즘의 포로들은 도망가다가는 몽골군한테 죽고 앞으로 가자니 아군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죠. 한편 몽골군은 그렇게 사마르칸트 수비대의 힘을 빠지게 만든 뒤 갑자기 돌연 뒤로 후퇴합니다. 이에 성 안에 있던 수비대는 놈들이 도망간다. 야, 지금이 기회야. 싹 나가서 적을 쳐 부숴 하고 성에서 나와 몰려 나갔는데 당연히 이는 거짓 후퇴였죠. 특정 지점에 이르자 몽골군의 매복이 나타났고 성 밖으로 쫓아나온 호라즘군은 깨끗이 전멸했죠. 몽골군한테 당하는 군대는 항상 이 패턴으로 지는데 알고도 낚일 정도로 몽골군의 연기력은 훌륭했습니다. 곧 성은 함락되기 직전이 되었고 남은 사마르칸트 수비대는 이거 우리가 질 게 뻔한데 야, 한번 화의 요청해보자. 최대한 불쌍한 척 하면 되겠지. 그런데 칭기즈칸은 흔쾌히 좋다. 뭐 그럼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니들이 무장만 해제하면 다들 살려주마 했는데 수비대가 무장을 해제하자 칭기즈칸은 말을 잘 따르네. 어이, 이놈들 싹 다 죽여라. 약속을 깨고 그들을 남김없이 학살했죠. 그렇게 사마르칸트는 5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몽골군의 압도적 힘이 여실히 드러난 전투였죠. 도시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칸은 사마르칸트의 백성들을 한데 다 모아놓고 자, 군사들이여, 이놈들의 처분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결국 이 뒤 10만이었던 사마르칸트의 인구는 2만 5천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수도가 초토화된 호라즘. 하지만 무함마드는 성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명장 제베와 수부타이를 시켜 무함마드를 쫓았고 결국 포위망에 갇힌 무함마드는 카스피해의 외딴 섬까지 피신했다가 폐병을 얻어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제베와 수부타이는 정작 무함마드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은 난감해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야, 그러면 빈손으로 갈 바에 이쪽 동네 지리 정찰 좀 하다 가자. 지리 정보도 얻고 가다 마주치는 나라들 좀 깨부수고 전리품도 챙기고 말이야 하고 유럽 방면으로 북상하여 카프카스 지역 러시아 서부를 휩쓸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왔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몽골군 간의 칼가강 전투가 전개되기도 했는데 몽골군은 러시아를 완전히 깨부수고 돌아가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는 제 채널 칼가강 전투 영상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편 호라즘 정복 작업 역시 마무리되어 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잘랄 우티인이 왕위를 이어받아 호라즘 최후의 저항군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칭기즈칸은 시키 쿠투쿠에게 4만 5천 병사를 주어 잘랄 우틴을 제압하게 했는데 의외로 잘랄 우틴은 엄청난 명장이어서 그는 파르완이라는 곳에서 몽골군을 대패시켜 버립니다. 3만의 몽골군이 손실됐고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의 손자가 바미안에서 전사하는 대참사까지도 벌어졌죠. 이에 칭기즈칸은 나의 손자야. 반드시 복수해주리라. 호라즘 놈들을 남김없이 지워버려라 하고 호라즘의 백성을 무차별 학살하며 진격했고 곧 잘랄 우티인은 몽골군과 맞닥뜨려 1221년 11월 몽골과 호라즘의 대회전이 인더스 강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잘랄 우티는 천하의 칭기즈칸을 이길 순 없었죠. 그는 모든 병력을 잃고 대패했고 말을 탄 채 강에 뛰어들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탈출한 잘랄 우티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죠. 그는 계속 돌아다니며 저항운동을 계속했으나 번번이 쓴맛을 보았고 결국 쿠르드족에게 암살당함으로써 생을 마감한 것이었죠. 그렇게 호라즘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호라즘을 꿀꺽한 몽골 제국, 이로써 몽골의 영토는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러면 이제 칸이 할 일은 그럼 이제 미뤄뒀던 금나라 정벌을 이었을 테지만 그 전에 칸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죠. 바로 서하 정복이었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서하를 정복해야 하느냐? 저번 1편에서 몽골은 서하를 복속시켜서 속국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아까 몽골이 한창 호라즘에게 복수하려고 군사를 끌어모을 때 칸은 서하에게도 지원병을 보내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서하는
절대 명령을 거부하고 군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은 서하 이놈들 뭐냐, 호라즘 원정이 끝나면 내 놈들 먼저 쳐주마 했던 것이었죠. 이제 서하가 멸망할 차례였습니다. 칸은 서하 정복은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금나라 원정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하 원정이 칸의 마지막 원정이 되었죠. 칭기즈 칸은 서하를 정복하던 도중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 엄청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칸은 결국 병으로 몸져눕게 된 것이죠. 하기사 칭기즈 칸도 그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화살도 맞고 병도 걸리는 등 노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 결국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갈 때가 됐구나. 유언을 남기마. 서하의 모든 백성들을 죽여라. 그리고 훗날 금나라를 마저 정복할 때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정복해라. 이렇게 후대의 금나라를 어떻게 정복할지도 꼼꼼히 알려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는 성격이 온화해 제국 경영에 적합한 오고타이를 지목하고 칸은 세상을 떠났죠. 그의 나이 65세 1227년의 일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나 칸의 죽음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칸의 유언대로 서하의 백성들은 대학살을 당했죠. 칸의 유해는 본국으로 운반되었는데 운반 도중 만난 사람들과 모든 생명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칸의 무덤은 비밀로 붙여져 아직까지도 그 위치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게 그저 소부족에 불과하던 몽골을 거대하게 키운 칭기즈 칸, 그는 세계 정복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실 정복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생각은 없었죠. 그의 최종 목표는 금나라 정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기치 못하게 서요 땅을 먹고 호라즘과 전쟁까지 하느라 금나라 정벌을 생전에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 2대 대칸 오고타이 칸은 칭기즈 칸의 유지를 이어받아 결국 1234년 금나라 정벌에 성공했고, 오히려 칭기즈 칸의 후계자들은 이제 세계 정복의 야심을 갖고 정복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죠. 오고타이 칸은 자, 이제 동아시아도 안정됐고 그럼 유럽을 한번 정벌해볼까? 선대 대칸의 혈통인 황금 시족에게 땅도 나눠줘야 하니 땅을 이 김에 최대한 먹어놓자 하고 유럽 정벌에 나선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이후 몽골은 계속 땅을 넓혀나가 중국도 정복하고 인도, 동남아, 중동까지 공격하는 등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칭기즈 칸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인 대제국 몽골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영상은 지식 웹툰 플랫폼 2만배에서 연재 중인 웹툰 좌충우돌 몽골 제국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몽골 제국사의 이야기적인 맛을 보여드렸지만 이 웹툰을 보시면 몽골 제국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몽골의 다양한 면모를 동글동글 힙한 그림체로 알려주면서 실제 몽골 제국의 일상, 당시의 최첨단 무기인 화약, 의학 기술, 몽골인이 읽었던 책들, 이런 것까지 자세히 조명하는데요. 몽골은 우리는 그냥 땅만 넓게 정복했었구나 라고만 아시는 경우도 많지만 웹툰을 보시면 아, 이런 부분도 겁나 발달했구나, 대국다운 면도 많았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의 다양한 면을 살펴보며 새로운 테이스트로 몽골 제국 역사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께 좌충우돌 몽골 제국사를 추천드립니다. 이 웹툰의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께는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란에 링크 첨부해 드렸습니다. 2만배에서 연재하는 좌충우돌 몽골 제국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